오빠,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어? 집 문제는 진짜 나도 양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도 말했지만 그냥 내 능력이 되는 선까지만 하자.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25평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니까? 게다가 이제 4년 된 아파트라서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어.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는 전세 싫다니까? 우리 신혼집을 서울 강남에서 구하는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창피하게 대체 전세가 뭐야? 먼저 결혼한 내 친구들 전부 30평짜리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 나이에 25평 전세라니 말이나 돼?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직 그만한 돈은 없어. 대출 없이 30평대 아파트 살 생각이면 최소 5억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나 지금 겨우 2억 5천 정도 있다. 금리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대출 받아서 사긴 부담스러워. 일단 전세로 딱 2년 살면서 상황을 보자는 건데 왜 내 말을 이해 못해줘? 오빠, 금리 고모고 오빠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놨으면 대출 안 받고 30평대 아파트 살 수도 있었잖아. 그 나이에 그 정도 돈도 안 모으고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37인데 내 나이에 2억 5천이면 나름 열심히 모은 거 아닌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다고 생각하나 보네? 아니, 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도 오빠가 돈 열심히 벌고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집장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나는 내 돈으로 혼수 싹 다 맞춰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우리 명의로 된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서로가 계산이 안 맞는 거지. 준아야, 너 혼수 준비로 3천만 원 모아놨다면서? 내가 전세 2억 5천짜리 해가면 거기에 자기가 혼수 3천에서 살림살이 맞추고 그렇게 시작하면 딱 맞는 상황 아닌가? 3천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500만 원 더 보태주셔서 3,500만 원이거든? 나도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빠도 한번 집에 얘기라도 해봐. 2억 정도만 더 보태주시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오빠도 결혼하고 나랑 같이 살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당한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지. 글쎄,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특별히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오빠네 부모님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장가 간다는데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으시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버님 어머님 월세 받으시는 상가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팔아서 우리 집 사주시면 안 돼? 준아야, 그건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야. 몇 년 더 있으면 우리 아빠도 은퇴하실 거고 은퇴하신 뒤에 뾰족한 수입이 없으니 그거 월세 받는 거랑 이것저것 조금씩 합쳐서 노후 생활 준비하실 예정이라 건드릴 생각하지 마. 괜히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상가 팔면 5억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그거 팔아서 3억만 달라고 해볼까? 우리도 3억 받아서 오빠 돈까지 5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살 수도 있을 거고 시부모님도 2억 생기니까 그 돈으로 노후 준비 다시 계획하시면 될 거 아냐. 벌써 상가 시세까지 알아본 거야? 이제 와서 2억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행에 3억 대출을 내서 자기랑 나랑 열심히 일하면서 대출금 같이 갚아나가자. 그건 안 돼. 저번에 같이 은행 가서 상담 받았을 때 못 들었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갚으면서 어떻게 살아? 오빠 월급 350만 원 정도 벌면서 200만 원 대출 갚고 나면 내가 150만 원으로 살림하라고? 나 절대 그 돈으로는 생활 못해. 자기가 버는 돈은 어쩌고? 어차피 우리 같이 맞벌이하고 살 거잖아? 나 결혼하고 나면 최소 3년은 쉴 생각이야.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 3년은 오빠 혼자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 대출은 절대 금물이야. 무조건 집을 사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아이는 뒤로 좀 미루고 몇 년 동안 맞벌이해서 대출부터 빨리 갚아나가면 안 될까? 오빠, 내 나이가 벌써 31야. 그리고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는 거잖아. 자꾸 이상하게 나한테 책임지울 생각하지 마. 혼수는 집값의 10%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 날이 갈수록 집값은 올라가고 가전제품 값은 떨어지는데 너는 가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건 요즘 스타일대로 다 하고 싶고 혼수랑 집 문제에 대해서는 90년대 스타일로 하자는 것 같네? 그래서 오빠,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럼 집은 오빠가 무슨 수를 쓰던 30평대 아파트로 알아봐줘. 설마 아들이 집 없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본체만 체하고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니까. 일단 생각은 한번 해볼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37살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적금 부으면서 중간중간 주식과 코인에도 투자하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억대 연봉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2억 5천 모아놨으면 적은 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건 딱 질색이고 지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계획을 다 해놓으신 상황이라 그걸 깨트리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무조건 집을 해오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노후 재산까지 팔아서 집을 사오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자기는 기껏 나이 31살에 3천만 원 모은 것이 전부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머릿속이 점점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제 결론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누나야, 지금 바빠? 오빠,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뭐하고 있었어? 나 엄청 걱정했잖아. 내 걱정해줬다니까 고맙네. 집은 어떻게 됐어?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해본 거 맞지? 너는 3일 만에 연락 온 사람한테 처음 물어본다는 게 겨우 그거야? 그럼 지금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지.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 나 진짜 오빠한테 좋은 소식 날아오기만 얼마나 기다렸다고. 빨리 뜸들이지 말고 말해.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한번 해봤더니 그럼 상가에서 월세가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 못 줄 거라면 못 해주신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도 상가 월세로 노후자금 계획하시니까 좀 힘드신가 봐. 와, 진짜? 아버님도 너무하시다. 오빠 진짜 친아들인 거 맞아?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없어? 친아들이니까 더 그러시는 거지? 나 옛날부터 결혼 준비는 내 스스로 하겠다고 말했었어. 그러는 너는 조금 더 여윳돈 가진 거 없어? 내가 돈이 어딨어. 3천만 원 모아놨다고 이야기했잖아. 대학 졸업하고 6년 정도 일했는데 어떻게 3천밖에 못 모아?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1년에 500만 원씩밖에 못 모았어? 여자가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나한테 살림 맡겨보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래? 아무튼 우리 부모님한테 누나가 30평대 아파트 사오지 못하면 결혼 안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시는데? 돈을 조금 더 보태주시겠대? 아니, 그냥 그런 여자애랑은 결혼 생각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던데? 뭐? 오빠 생각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락한 거야. 너도 원래 생각에는 전혀 변함없지? 당연하지. 나도 내 친구들 다들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 혼자 25평 전세 살기 싫어. 우리 부모님 말씀도 그 정도도 못 태우는 놈이랑은 결혼하지 말래.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네?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여기서 헤어지자. 나 도저히 너네 기준에 못 맞춰줄 것 같아. 괜히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노후가 흔들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진짜 제정신이야?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내가 오빠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보다. 그래, 나도 진짜 3일 동안 생각 많이 한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30평대 아파트 사줄 수 있는 남자 찾아봐. 너 나이 31인데 가진 돈도 별로 없다면서?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원래 아들 결혼할 때는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 오빠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산 내어주기 싫은 거겠지. 너희 부모님도 겨우 500만 원 보태준다고 하시는 거 보면 너를 500만 원만큼만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가 보다.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어차피 헤어질 건데 이런 쓸데없이 유치한 말싸움 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다른 남자 찾으러 가. 나야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는데 너는 한시가 급하잖아? 야, 이 미친 자식아. 그렇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능력으론 도저히 지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녀 또한 전세로 신혼생활 시작하면 앞으로 내내 불만을 이야기할 것 같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하면서 대출금 갚고 그렇게 집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사표 쓰고 집에서 놀고 싶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남의 집안 딸을 데려다가 먹여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당분간 좀 더 혼자 살면서 취미생활 즐기고 여유있게 생각하려고요. 언젠가는 제 능력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내일 동현이 병원 가야 하는 날인 거 알지? 나는 내일 야근이고 회사 사정 때문에 절대 못 빼니까 당신이 반차 쓰고 동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와. 아, 그거 꼭 가야 돼? 이제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닌데 그만 좀 하자. 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꼬박꼬박 치료받아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거야. 나는 20살까지는 책임지고 해주고 싶어. 남자가 키 좀 작으면 어때? 다른 능력을 더 키우면 되는데. 여보, 당신은 키 작아서 불편한 점 없었어? 동현이 내년이면 고3 올라가는데 이제 겨우 166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아직도 반에서 가장 작을걸? 나도 평생 2kg 살았지만 무시당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동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여기서 못 그만둬. 아니, 그럼 부모가 작은데 어쩌라는 거야? 작게 태어났으면 작은 키에 만족하고 사는 법도 배워야지. 그렇게 돈 쓰고 시간 들인다고 해서 걔가 180이 넘기라도 할 것 같아? 누가 180까지 커달래? 난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꾸준하게 치료받고 노력하면 170까지는 가능하다잖아. 그 정도는 되어야 나중에 동현이가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 안 당하고 살지. 아까부터 자꾸 누가 무시를 한다고 그래? 자기 할 일만 똑부러지게 하면 된다니까? 나 봐.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당신은 그만큼 악바리처럼 살았잖아. 옛날에는 사람들 평균 키도 지금보다 작았으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무시 안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보, 세상은 돈이 전부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동현이한테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차, 결혼할 때 좋은 집 사주면 된다니까? 쓸데없이 병원비로 쓰는 돈만 다 모았어도 외제차 한 대 값은 되겠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다행히 당신 닮아서 동현이가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는 우리 둘 다 작으니까 말해서 뭐해. 돈은 나중에 동현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만 키는 지금 못 크면 평생 못 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니까? 166이면 이제 나보다 크잖아.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으니까 이 정도라도 큰 거야. 안 그랬으면 당신보다 작았을지도 모른다고. 요즘은 키도 스펙이고 일단 동현이가 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놈도 참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마음이 약한 건지. 아무튼 당신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20살까지는 계속할 거야. 돈 아까우면 그냥 이제 내 돈으로 할게. 누가 돈이 아까워서 이래? 너무 키에 연연하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내일 동현이 데리고 갔다 와. 저희 부부는 둘 다 키가 작습니다. 저는 153cm이고 남편은 163cm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부부 결혼할 20년 전에도 너무 작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한다고 친정부모님이 반대하실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보통 집안의 결혼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지만 저는 신혼 때부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두 사람만 너무 작아서 마치 어린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여자라서 키가 작아도 크게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남편은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무시당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워낙 독불장군 성격이고 능력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는 것도 그렇고 학창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크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가장 작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현재도 많이 작은 편이에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키가 큰다는 약도 먹이고 주사치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네요. 남편과 제 한 달 수입이 1,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문에 아들이 평생 작은 키로 살아야 하는 거고 너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감내하고 살라고 내버려두는 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치료 이후로 아들 키가 많이 큰 것도 사실이고 꾸준하게 20살까지 계속 치료받으면 170이 넘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가끔은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여보, 오늘 병원 안 갔어? 동현이한테 방금 연락 왔는데 당신이 데리러 안 왔다면서? 나도 바빠. 정 키 크는 치료 계속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 그래도 그렇지. 병원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동현이 그냥 혼자서 집에 갔잖아. 키 크고 싱거운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멀쩡한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럼 그냥 이대로 두라고? 우리 아들 170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 그래. 그게 훨씬 본인 인생에 도움될 거야. 과연 동현이 생각도 그럴까? 당신은 동현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관심도 없지? 걔도 지금은 내가 좀 서운할지 몰라도 나중엔 결국 아빠 말이 맞았구나 할 거야. 그래,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보자. 동현아,
엄마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너 키 크는 치료 그만 받고 싶어? 그냥 그 시간에 공부나 할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잖아. 야, 사내 자식이 키가 좀 작아도 다른 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돋보일 수 있어? 연예인들도 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드래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아빠만 할걸? 그건 연예인들 이야기고 내가 연예인 할 건 아니잖아.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지. 학생이 힘들 일이 뭐가 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 너희 아빠도 알 건 알아야지. 옛날에 아빠가 학교에 온 적 있었잖아. 친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가족은 두더지 가족이래. 두더지 가족? 그게 뭔데? 두더지처럼 다들 땅에 붙어 다닌대. 아빠가 난쟁이 똥자루니까 자식도 똑같이 난쟁이 똥자루라고 하잖아. 요즘 외모도 스펙이야. 당신 학교 다니던 시절처럼 책상에서 머리만 쳐박고 공부하던 때가 아니라고. 내일 병원 예약 다시 해놨어. 동현이는 엄마랑 가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 나 다른 건 몰라도 키는 정말 170 넘고 싶어. 차라리 학원 안 보내줘도 공부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키 크는 치료는 끝까지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두더지 가족이라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아이 데리고 병원 갈 때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특별 주문했다면서 키 크는 한약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한평생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고 살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집착을 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들 키만 크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최소 170cm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남들처럼 대학 다니며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크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혹시 이사 가요? 집주인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새 세입자 빨리 구해달라 그랬다고. 방 빠지는 대로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라고. 정말 진짜로 시골 내려가는 건 아니죠? 우리 가인은 계속 서울에 살고 싶어? 당연하죠. 전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서울이 엄마랑 제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엄마도 이제 더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래.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혹시 아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서울 곳곳에 돌아가신 아빠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 그게 힘들어서 도망치려는 건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너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엄마 심정 이해할 나이도 됐겠지. 무슨 심정이요? 엄마는 말이야, 서울 생활에 지쳤단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정없는 도시 생활보단 정 많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시골 내려가 버리면 우린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엄마가 다 알아둔 게 있어.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경치 좋은 자리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더라. 그거 인수해서 장사를 해보려고. 엄마, 제발. 미안하지만 가희야, 엄마 마음 한 번만 이해해주렴. 풍경 좋고 정 많은 시골에서 살면 우리 가희의 정서도 많이 안정이 될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많이 힘들어했었잖니. 아, 몰라요. 맘대로 하던가 말던가. 몇 달 뒤. 어이, 최씨, 나왔어. 오셨어요? 오늘은 외상값 갚아주시는 건가요? 외상값은 주는 놈 마음인 것이 시골 법도요. 받는 년이 재촉할 수 있는 게 아니여. 그런 법이 어딨어요.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당연히 값을 지불하셔야죠. 에헤이, 알았다니까는. 괜히 혈압 올리지 말고. 슈퍼 앞에 평상 하나 생겼던데 최 씨가 새로 들여놓은 거야? 슈퍼 앞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없길래요. 어르신 오며 가며 앉았다 가시라고 들여놓았어요. 잘 됐네. 소주 한 병 내와봐. 우리 같이 평상에 오붓하게 앉아서 정분 좀 나보게. 왜 갑자기 손목을 잡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당장 놓으시라고요. 그 애 딸린 과부가 비싸게 굴기는 내가 외상값 안 갚아서 서운해서 이래? 에라이 기분이다. 최 씨가 술 한 잔 따라주면 당장 외상값 갚을 꾸마. 밤중에 슈퍼문 슬쩍 열어두면 더 좋고, 혹시 알아? 슬쩍 들어온 반손님이 최 씨를 기쁘게 해줄지. 자꾸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어차피 이 동네 파출소 순경들 다 내가 어릴 적부터 봐오던 조카 같은 놈들인데. 그만하세요. 아이고, 까칠한 딸내미 또 납셨네. 그만하지 않으면 어쩔 테냐? 너네 할망구한테 일러 바칠 거다 왜? 당신 남편이란 노인네가 사방에 주책을 떨고 다닌다고. 이년이 어디 감히 반말을? 엄마, 소금 좀 가져와. 저 할배한테 확 뿌려버리게. 아, 나 그래. 간다 가. 버르장머리 없는 년.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고마워. 덕분에 한숨 돌렸어. 엄만 지금 안심이 돼요? 시골 사람들 정 많을 거라면서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근데 지금 이 꼴이 뭔데? 엄마를 애 딸린 과부라고 만만하게 보지를 않나. 가는 곳마다 텃세를 당하지 않나. 가희야. 왜 시골 내려와서 이 지경이냐고요. 엄마도 시골 인심이 이럴 줄은 몰랐어. 그래도 가희야, 우리 조금만 더 살아보자. 여기도 감사하고 좋은 인연은 있을 거야. 몇 달 뒤. 주인 어른 계십니까? 어머니 잠깐 읍내 은행 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되게 멋쟁이시네요. 허허, 뜻밖의 칭찬이 참 반갑네요. 꾸며봤자 늙은 고목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백구두랑 중절모랑 서울에서도 어르신처럼 멋쟁이는 보기 힘들어요. 말씀도 이 동네 노인들이랑은 다르게 기품 있고요. 하긴 텃세 때문에 고생이 많죠. 그렇죠 뭐. 암튼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비가 좀 올 것 같길래요. 우산을 좀 살까 하는데. 우산... 잠시만요. 천천히 찾으세요. 슈퍼 앞 평상에 앉아 기다릴 테니. 잠시 후. 여기 우산이요, 할아버지. 계산은 됐어요.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물건 값은 치러야지요.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이래요. 이 동네에서 따뜻한 사람은 할아버지가 처음이거든요.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로군요. 그게...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요. 힘들면 마음껏 울어요. 괜히 참다가 병나는 수가 있으니까는.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한번 의지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를요? 이래봬도 내가 이 동네 대대로 터줏대감이에요. 학생이랑 어머님을 지켜줄 힘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도와주신다면요. 저야 감사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우산 선물 고맙게 받은 보답도 할 겸 마을 큰어른으로서 잘못을 묵인하지도 않을 겸. 감사합니다. 멋쟁이 할아버지.
그 멋쟁이라는 말은 들을수록 좋네요. 그럼 난 이만 가볼게요. 또 봅시다, 학생.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왜 여기 울고 있니?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냥 감동받아서요. 감동? 엄마가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감사하고 좋은 인연은 있을 거라고. 방금 가신 어르신 얘기하는 거니? 네, 참 좋은 분 같으세요. 며칠 뒤. 당장 여사님한테 사과드리지 못해? 에이,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이 없긴 왜 없어요. 툭하면 저희 엄마 괴롭혀놓고. 외상값도 아직 안 갚으셨죠? 들었지? 그간 여사님 희롱한 일 사과하고 몇 달치 외상값도 썩 갚아놓거라 이놈! 형님은 왜 자꾸 외지인 편만 들어요? 편드는 게 아니라 자네 잘못을 꾸짖는 거야. 정 사과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시게. 올해부터는 자네한테 소작을 주지 않을 테니. 형님, 그럼 전 뭐 먹고 살라고요? 그거야 내 알 바 아니지. 어쩔 텐가? 사과를 할 텐가? 미안해요, 최씨.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최씨 안 괴롭힐 거고 외상값도 돈 가져와서 바로 갚을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는데요? 절 믿어보세요, 학생. 한 번만 더 허튼 짓 했다가는 확 마을에서 쫓아내줄 테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난 멋쟁이 할아버지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어르신 말씀도 있으니 일단 용서를 해주자꾸나. 대신 지켜볼 거예요.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무렴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잠시 후. 음료수 드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우산을 선물 받더니 오늘은 또 음료수를 선물 받네요. 저희 가족의 은인이시니까요. 제가 아직 어려서 드릴 게 음료수밖엔 없네요. 충분합니다. 감사히 잘 마실게요. 근데 왜 맨날 지금처럼 하루 종일 평상에 앉아 계세요?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자리니까요. 혹시 누굴 기다리시는 건가요? 내일 백구두랑 중절모랑 멋지게 차려입고서요? 학생이 이해하기엔 아직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튼 학생 어머님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들 앉았다 가라고 평상 들여놓은 덕분에 편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풍경 구경하다 갈 수 있으니까요. 멋쟁이 할아버지도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친구 할래요? 학생이랑 이 늙은이가 친구를요? 우정에는 나이가 없다잖아요. 저 이 동네에 친구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고요.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낸다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럼 그럽시다. 나도 그늘막에 적적한 참이었으니. 말씀도 놓으세요. 제가 손녀뻘이잖아요. 그것도 그럽시다. 아니, 그러자꾸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가희야.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친할아버지 친손녀 사이처럼. 몇 년 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달력보니까 내일이 친할아버지 생신이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으이그, 멋쟁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좋지 그럼. 내 유일한 친구이자 친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알았어. 엄마가 잘 준비해 놓을게. 뭘 준비하려고요?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할아버지 생일상을 차려드리자는 생각이잖니. 그건 맞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차려드릴 거예요. 그니까 미역국 끓이는 법만 좀 알려주세요. 시루떡은 엄마가 읍내 나가서 직접 맞춰올 거야. 엄마도 어르신 생신 챙겨드리고 싶거든. 뭐야, 우리 그럼 통한 거네? 아, 다행이다. 우리 가희가 재밌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이게 다 멋쟁이 할아버지 덕분이죠 뭐. 그래서 우린 할아버지한테 더 잘해야 돼. 이튿날.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앞으로 매년 생신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머님도 함께 먹으면 좋았을 텐데. 슈퍼에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금방 오신댔으니까 식기 전에 잡수세요. 미역국이 참 맛나구나. 그쵸. 아무래도 저 요리에 소질 있나 봐요. 그럼 우리 가희는 요리사 시켜야겠구만. 아이고, 노인네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네. 누구세요? 그러는 넌 누군데 우라버지 집에 있냐? 아, 너가 그 꽃뱀년 딸내미구나. 꽃뱀이라고요? 그게 무슨... 너랑은 할 얘기 없고, 누가 아버지가 슈퍼집 젊은 과부랑 붙어 먹었다고? 더진 입이라고 나물거리지 말어. 어지간한 상황이어야지 말을 안 하죠. 엄마 유산 한 푼도 안 넘겨줘서 하나뿐인 아들 이혼당하게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꽃뱀한테 올려버렸다는데. 우린 좋은 이웃일 뿐이야.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좋은 이웃이었다가 친한 오빠 동생 사이 됐다가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홀라당 빼먹는 거. 그게 꽃뱀들 전형적인 수작이거든. 그러는 넌 몇 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고작 돈 얘기냐? 아들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리 모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엄마 유산 내놓으라고요. 이혼한 와이프랑 재결합하게. 그럴 생각 없으니 썩 꺼져버리거라.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확 호적 봐버리는 수가 있으니까는. 아버지, 아들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들보다 꽃뱀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이놈이? 가희야, 얼른 가서 마을 남정네들 좀 불러오려무나. 어쩌시게요? 아들이라면서요.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쫓아내야지. 하여튼 노인네 성질머리하고는 이러니 외동아들 이혼하게 만들지. 입 다물고 썩 꺼지지 못해? 네, 갑니다. 간다고요. 에라이 이놈의 집구석 확 불이라도 나버리라지.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요. 근데 저 사람 진짜 할아버지 아들 맞아요? 할아버지 같은 좋은 분한테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름 사정이 있단다. 못 볼 걸 보여줘서 미안하고 오늘은 이만 가주렴. 혼자 있고 싶단다.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어쩌고 계신다니? 식사도 안 잡수고 누워만 계셔. 벌써 한 달째 그러시네. 충격이 크셨겠지.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요? 엄만 뭐 아는 거 없어요? 하나 있는 아들 공부시켜서 유학 보냈고 대기업까지 취업시켜놨더니 돈 밝히는 여자랑 결혼을 잘못해버렸다더구나. 아, 그 얘기가 그거였구나. 눈치 보니까 유산 다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 집 안주인 돌아가시면서 며느리가 유산 자기 달라고 그랬었대. 할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하셨고 며느리가 사치 부려서 유산 탕진할 게 뻔해서 그러다 결국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혼당하고 아들은 또 그걸 원망해서 지아버지랑 의절한 거지 뭐.
하여간 어른들은 늘 돈이 문제네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암튼 다행이에요. 제가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니? 저만 알고 있는 할아버지의 비밀이 있거든요. 암튼 엄마는 할아버지네 아들 전화번호 좀 알아내주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괜찮겠어? 나도 이제 고3이면 다 컸잖아요. 할아버지 계속 힘들어하시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도 가희야. 에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의 진심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며칠 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가희 왔군. 네 놈이 여긴 또 어쩐 일이냐? 일단 사죄의 큰절부터 받으세요, 아버지. 사죄의 큰절? 가희 학생이 다 알려줬거든요.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게 무슨 일이니, 가희야? 할아버지 마음을 전화로 다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전 알아요. 할아버지가 왜 맨날 슈퍼 앞 평상에 앉아서 버스 정류장만 하루 종일 바라보다 가시는지. 아드님을 기다리셨던 거잖아요. 아드님께 늙고 추려한 모습 보이기 싫으셔서 맨날 백구두랑 중절모랑 멋지게 차려입고서는 벌써 몇 년째 계속 기다리셨던 거잖아요. 아, 그치. 그랬지. 아무리 크게 싸웠다 한들 자식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니까. 여튼 날 위해 나서주어서 고맙다, 가희야. 나도 고마워, 가희 학생. 학생 아니었으면 난 평생 아빠를 원망할 뻔했어. 유산 문제 때문에 날 이혼시킨 못난 아버지라면서. 어머니를 꽃뱀이라고 오해했던 것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감사 인사랑 사과는 할아버지께 하셔요. 할아버지가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동안 미워해서 너무 죄송했고, 기다리게 해드려서 더 죄송했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고, 이제라도 내 맘 알아주니 고맙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아들. 며칠 뒤. 아들이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덕분에 마음의 응어리 다 풀었고, 아들도 고향 내려오겠다더라.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겠다면서. 다행이다. 사실 제가 할아버지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요리사가 정말 되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네, 할아버지 생신 음식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하래비도 응원하마. 언제 어디서든 우리 가희가 행복하기를 기도할 거야. 저도요, 할아버지. 몇 년 뒤. 아침부터 어쩐 일로 전화했니, 가희야? 서울에서 레스토랑 오픈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안 그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창업 비용이 좀 부족해가지고서는요. 엄마가 대출을 좀 받아볼까? 에이, 괜찮아요. 엄마 살림도 빠듯한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엄마, 오늘 나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꿈자리? 꿈에서 내가 버스를 타려는데 할아버지가 달려와서 네가 탈 버스 아니라고 화내더라고요. 아들이랑 싸울 때보다 훨씬 크게 화내셔놓고는 기사가 아무나 얼른 타라고 재촉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버스를 타고 가버렸어.
나한테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글쎄, 밤새 뭔 일이 있으셨나? 엄마가 가볼게. 잠시 후. 가희야, 얼른 좀 내려와야겠다. 왜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거짓말.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벌써 구급차 불러놨더구나. 알았어요. 얼른 내려갈게. 그날 밤. 가희 왔구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연세가 연세이시잖니.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말렴. 마지막 모습이 너무 평온하셨으니까. 어떠셨는데요? 간밤에 떠나가실 걸 직감하신 모양이더라고. 백구두랑 중절모랑 가지런히 정리하셔놓고는 정장 반듯하게 입으신 채로 미소 지으면서 눈을 감으셨어. 다행이다. 웃으면서 눈 감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만 울고 이것 좀 봐보렴. 할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이야. 저한테 통장을 왜? 읽어보렴. 소녀 식당 창업 비용, 소녀 혼수 비용, 우리 소녀 용돈. 아버지가 가인은 진짜 손녀라고, 너무 사랑스러운 손녀라고 늘 말씀하셨거든. 저도요. 저도 친할아버지처럼 사랑했어요. 얼른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손녀 오기만을 기다리셨을 거야. 네, 그래야죠. 할아버지, 손녀딸 왔어요. 작별 인사 드리러 왔어요.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꿈에서 절 지켜주신 거라고. 그 버스를 제가 탔다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저였을 거래요. 덕분에 생명을 구한 저는 심지어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레스토랑을 개업할 수 있었어요. 개업식을 올리던 날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전 사랑하는 멋쟁이 할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네가 사기꾼 아들이냐? 너, 네 아버지 감방 같다고 우리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세요? 당신 남편이 싼 똥 치우라고. 매달 내 돈 꼬박꼬박 갚지 않으면 나 이 집 앞에 텐트 치고 시위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아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할 거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돌아가세요. 죄 없는 우리 아들한테 그만 욕하시고 제발 가시라고요. 야, 면회 가서 네 아버지한테 전해.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 네 가족들 거리에나 앉게 하지 않으려면 돈 갚으라고, 알았어? 알겠으니까 그만 가시라고요. 미안하다, 정민아. 못난 애미애비 만나 네가 별수모를 다 겪고. 엄마, 울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무슨 수로. 공부 그만두고 일하면 되지. 공사장 같은 데서 일하면 돈도 많이 주잖아. 학교는 어쩌고. 검정고시 보지 뭐. 어차피 지금까지 운동하느라 공부 제대로 못했는데 학교 간다고 공부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 집 안정되면 그때 혼자 차근차근 공부 시작할게. 정민아, 미안하다. 그만 울어, 엄마. 나 괜찮아.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했어.
이까지 치련.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 알았지? 3년 뒤. 이제 빚도 얼추 다 갚았고 엄마랑 나도 벌고 있으니 너도 다시 공부 시작해야지. 응. 안 그래도 검정고시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 이제부터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알았지? 알았어. 그동안 우리 정민이 너무 고생 많았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거리에나 앉았을 거야. 여보세요? 네? 우리 하민이가요? 우리 하민이 괜찮은 거죠?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하민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대. 뭐? 왜 그런 거래? 괜찮대? 지금 병원에 있대. 병원부터 가야 해. 잠시 뒤. 뇌종양입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수술만 잘 되면 일상생활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수술만 하면 괜찮은 거죠? 네. 그런데 수술비가 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고려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우리 하민이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하민이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아빠, 하민이 수술비 많이 들지?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너는 얼른 검정고시 준비나 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마도 하민이 간호하느라 일도 못하고. 내가 다시 공사장 나갈게. 공부 1년 늦는다고 큰일 안 나. 내가 좀 더 일하면 수술비 다 갚을 수 있잖아.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해. 아빠, 나 이제 애 아니야. 아빠 없을 때도 우리 가족 챙겼고 돈도 벌고 다 했어. 진짜야. 딱 1년만 벌고 그땐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만 할게. 그리고 지금도 틈틈이 책 보고 있어. 정민아, 미안하다. 너한테 항상 너무 큰 짐을 지워주는구나. 뭘. 아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난 그 희망으로 살아. 우리 정민이 못난 애비 때문에 철이 일찍 들었구나. 하민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아빠. 3개월 뒤. 오늘은 늦게 왔네요. 여기 계란 프라이 서비스예요. 저 매일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나중에 사장님 알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안 쫓겨나요. 사장님이 우리 엄마인데 쫓겨나면 안 되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일 돕는데.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셨구나. 이거 계란 프라이 아무한테나 안 줘요. 그쪽이 제일 젊고 잘생겨서 주는 거예요. 제가요? 칭찬인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런데 무슨 책을 그렇게 끼고 다녀요?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못 갔거든요. 틈틈이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요. 우와, 멋지다. 진짜 바른 청년이네요. 공부는 잘 돼요? 저 이래봬도 대학생이에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특별 과외 해줄게요. 대학생이구나. 부럽네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책이 영 눈에 안 들어와요. 공부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 진짜 간절해요.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해서 공부를 등한시하긴 했지만 지금은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읽기 집중이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수학은 그럭저럭 하겠는데
나머지는 진짜 힘드네요. 그래요? 혹시 난독증 있는 거 아니에요? 난독증이요? 네. 일종의 읽기 학습 장애인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대요. 난독증이면 공부하기 진짜 힘든데. 안 되는데. 나 꼭 대학 가야 되는데.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지. 제가 도와줄게요. 저를요? 왜요? 이 정도 했으면 눈치채야 하는 거 아닌가? 난독증만 있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고 이해력도 떨어지네? 네? 제가 그쪽한테 관심 있다고요. 이제 알겠어요? 6개월 뒤. 나 합격했어. 합격이야. 진짜? 축하해. 하영이 너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절대로 못했을 거야. 네가 매일 잠 줄여가며 열심히 했잖아. 진짜 너 그 근성 하나는 우주 최강이야. 너 다시 한번 봤어? 이제 수능 준비하겠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일 그만두고 공부에만 매진해. 그러고 싶은데 일은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에휴, 진짜 딱하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대학에서 뭐 공부하고 싶은 거야? 나? 법대 가려고. 변호사 될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변호사? 응. 산 넘어 산이네. 그럼 공부 또 해야 하는데? 자신 있어? 응. 어렵지만 재미있어. 그리고 너만 내 옆에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뭐야? 나 코 낀 건가? 너 항상 내 옆에 둘 거야. 각오해. 1년 뒤. 이성적으로는 서울대 법대 어림도 없어. 하영 지원하자. 한 번 더 보지 뭐. 뭐? 매일 3시간도 못 자고 공부만 했으면서 이걸 또 하겠다고? 내 한계를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믿어줘. 그럼 결혼해. 뭐? 결혼? 그래. 매일 내가 늦게까지 붙어줄 수 없잖아. 결혼하고 내가 본격적으로 도와줄게. 나 대학교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보잘것없는 나랑 결혼한다고? 앞으로 잘 될 거잖아. 서울대 법대 갈 거잖아. 변호사 될 거잖아. 너 미래를 보고 결혼하자는 거야. 나도 취직했으니까 넌 그 막노동 일 그만두고 진짜 공부만 해. 알겠어? 하영아. 그렇게 감동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갚아.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았지? 6개월 뒤. 이건 사회탐구 녹음해놓은 거고 이 언어 영역 문제집은 복사하는 데 가서 글자 크기 좀 키워서 다시 제본 뜬 거야. 나 때문에 이 수고를 한 거야? 난독증만 아니었으면 수능 만점 받고 남았을 텐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해서라도 극복해야지.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 오르고 있으니까 승산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응. 네가 옆에 있으니까 진짜 든든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당연하지. 내가 그날만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울대 법대 부시자. 알았지? 3개월 뒤. 하영아, 나 합격이야.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야? 아, 역시 드디어 해냈네, 해냈어.
장하다, 우리 남편. 응, 다 너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내가 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해낸 거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잘할 수 있지? 응, 나 더 열심히 할게. 1년 뒤. 나 임신했어. 정말? 반응이 왜 그래? 안 기뻐? 기쁘지. 그런데 어쩌지? 나 입영통지서 나왔어. 입영통지서? 군대? 응. 나이가 차서 더 이상 미루지도 못해. 아, 군대를 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미안하다. 임신하면 옆에서 남편이 더 챙겨줘야 하는데 혼자 있게 해서. 어쩔 수 없지. 당신은 건강이나 신경 써. 미안하다. 매번 너 혼자만 큰 짐을 지는 것 같아서. 당신 없으면 외로울 텐데 우리 아기가 생겨 잘 됐지 뭐. 나 잘 키우고 있을게. 5년 뒤. 여보, 로스쿨 합격이야. 수석 합격. 학비도 면제야.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왜? 갑자기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우리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왜? 우리 아빠 장인어른이 왜? 식당 잘 된다고 무리하게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돈 끌어쓰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아. 오늘 빚쟁이들 집에 여러 번 찾아왔었어. 아빤 연락도 안 되고. 뭐? 이 집 담보로 아빠한테 빌려준 돈도 다 떼이게 생겼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야, 문 열어! 돈 내놔. 네 아버지가 빌린 내 돈 내놓으라고. 안에 있는 거 알아. 어서 문 열라고. 어떡해. 또 왔어. 또 빚쟁이들이 찾아왔나 봐. 안 나와? 열쇠 따고 들어간다. 나와! 뭡니까? 여기가 사기꾼 딸집이지?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거 엄연히 불법 가택 침입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들 기소돼요. 뭐야 이놈은. 네가 뭐 이년 변호사라도 돼? 네, 제가 이 사람 남편이자 변호사예요. 어떻게 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사위가 법 공부한다더네. 이렇게 나오신다? 그래, 법으로 해봐 어디. 누가 겁날 줄 알고?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 법으로 따져볼까? 그러니까 법으로 하자고요. 돌아가세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야, 너희 남의 피 같은 돈 그냥 꿀꺽하면 그제 다 네 새끼한테 돌아갈 테니 돈 갚을 생각해, 알겠어? 어떡해, 여보. 진짜 우리 어떡해. 걱정 마.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책임질게. 나만 믿어. 당신은 우리 혜준이만 신경 써. 알았지? 어쩌려고. 돈 벌어야지. 돈? 무슨 수로 돈을 벌어. 로스쿨 간다면서. 아는 선배가 입시학원 하는데 거기서 몇 번 아르바이트 한 적 있었잖아. 그때 반응이 좋았는지 전업 학원 강사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어. 아무래도 그쪽으로 전향을 해야 할까봐. 뭐? 당신 평생 소원이 변호사 되는 거였잖아. 그걸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류하는 거야. 우선 나라도 벌어서 빚을 갚아야 하잖아. 말도 안 돼.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데. 당신 나 이만큼 성장시켜 놓느라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전투 치르듯 살았잖아. 이젠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다 해결할게. 알았지? 1년 뒤. 눈 뜨면 안 돼. 눈 뜨지 마. 대체 여기가 어디야? 뭐 하는 거야? 이제 눈 떠도 돼? 잠깐만. 자, 이제 눈 떠도 돼. 이게 뭐야? 하영아 사랑해? 이 현수막은 뭐야? 어때 이 집? 집? 너무 예쁜데? 내가 평소 꿈꾸던 그런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야. 아니, 당신 명의로 했으니 당신 집이다. 뭐? 아니,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응. 이제 이 집에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동안 내 뒷바라집, 시집, 친정 뒷바라집 하느라 당신 고생 진짜 많았어. 아니, 무슨 돈으로 이런 큰 집을 산 거야? 학원하고 다시 계약했어. 학생들 반응도 좋아 인기 강사 대열에 들어섰고, 문제집이랑 책 써달라고 출판사에서 계약하자고 연락도 왔고. 정말? 아니, 반응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였어? 남편이 이 정도라니까. 어때? 든든하지? 아니, 우리 아빠 빚 갚아준 것도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데 내가 이런 집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자격 충분해. 자기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그런데 당신 로스쿨은 안 가? 당신 평생 소원이었잖아. 변호사 되는 거.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건 돈 많이 벌어 효도하고 당신 호강도 시켜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학원 강사로도 충분할 것 같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즐겁고. 지금 일에 100% 만족해. 지금 목표는 일타 강사로 유명해지는 거야.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 대단하다 정말. 당신 뭘 하든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아참, 나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에도 인터뷰 연락 왔어. 인터뷰? 응. 내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간간히 내 살아온 스토리 얘기했거든. 그런데 그게 짤 영상으로 편집돼서 조회수가 꽤 높은가 봐. 그래? 진짜 연예인이네, 우리 남편. 당신도 같이 인터뷰해야 해. 뭐? 나랑? 내가? 나도 같이 한다고? 응. 일명 현대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난독증에 막노동자를 서울대 법대까지 보낸 평강공주. 그게 당신이잖아. 현대판 평강공주. 뭐? 우리 남편이 왜 바보 온달이야. 나보다 대단한 건 당신인데. 안 그래? 그래. 당신이 내 진가를 안 봐주고 믿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나 지금까지 믿어주고 한결같이 응원해줘서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1년 뒤. 아니, 당신 요즘 뭐가 이렇게 바빠? 틈만 나면 밖에 나가고. 당신 혹시... 뭐? 나는 좀 바쁘면 안 돼? 아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뭐? 바람이라도 필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나 하고 싶은 거 생겼어. 뭐? 뭐 하고 싶은데? 말만 해. 내가 다 지원할게. 공부. 나 로스쿨 준비하려고. 그거 준비하느라 요즘 좀 바빴다. 로스쿨을 간다고? 응. 당신 몰래 해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역부족. 이제 당신이 나 좀 도와줘야겠어. 생뚱맞게 무슨 로스쿨이야.
당신 보면서 의지만 있다면 세상 못할 게 없다 생각 들더라. 내가 변호사 한번 돼볼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 도와줄 거지? 진심인가 보네. 그런 건 내가 전문이지.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래,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선생님 돼줄게.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만 믿어. 알았지? 그 후 네. 난독증을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저는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는 일타 강사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포기할 만큼 지금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요. 물론 그 뒤엔 아내의 대단한 희생이 있었죠. 이제부터는 아내의 든든한 남편으로 아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지원해주고 싶네요. 정말 로스쿨을 간다는 아내를 위해 이젠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의 제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제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이래봤자 소용없다니까. 진짜 나쁜 사람 만들려고 작정했어? 왜 이래, 젊은 사람이? 사장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네? 좋아서 하는 일도 하루 이틀이지. 자네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시킬 일이 없다는데. 네, 알아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면 뭐해요. 움직여야죠. 움직이는 김에 사장님 가게 청소하는 거니까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하여간 하지 말래도. 내가 졌어. 내일부터 아침에 나와서 오전에 일하게. 네?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러는데. 그래도 내 하루 종일 쓸 형편은 안 되니 오전만 일하게. 그마저도 매일 배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그거부터 시작해보세. 오후는 여기 말고 다른 데 좀 가보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전만 일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늘어서 아침에 쌀 배달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네, 잘 부탁하겠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진우구나. 이번 달 생활비는 보내줄 수 있는 거니? 그게 죄송해요, 어머니.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 보니 저도 어렵네요. 벌써 그게 몇 번째 말이니? 돈 벌겠다고 동생들 다 내팽겨치고 집 나가더니 몇 년째 돈도 안 보내주고.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서울엔 사람이 많아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방세도 비싸고. 그럼 나는 살기 쉬운 줄 아니? 네 아빠 돌아가시고 너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이 5이다. 집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돈 번다고 나가서 깜깜무소식이니 서울 가야 다 소용없구나. 차라리 동네에 있었으면 돈벌이는 안 되었어도 꼬박 생활비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단 이야기 그만해라.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 입 하나 줄여주는 건 고맙다만 너만 먹고 살지 말고 집에도 돈 좀 붙여주고 그래라. 네, 그럴게요. 그래. 그래도 집 나가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살아있으면 되었다. 돈 붙여줄 거 아니면 앞으로 전화 자주 하지 말아라. 전화도 다 돈이다.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그래, 끊는다. 5년 뒤. 진우 씨 왔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좀 나가서 걷지. 지하라 곰팡이 심한데.
뱃속 우리 아기한테 안 좋을 텐데. 미안해. 좋은 환경이 아기한테 좋을 텐데. 지금 우리 형편은. 무슨 소리예요? 추운 단칸방에 비하면 곰팡이 좀 있어도 찬바람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걸요? 그리고 낮엔 나가서 걸었어요. 걱정 마요. 당신 올 시간 돼서 저녁도 만들고 내일 아침까지 봉투 손잡이 껴서 보내야 해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배가 제법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봉투 손잡이 끼기 어려울 텐데. 쉬지 그랬어. 당신 덕분에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은 이렇게 반지하 단칸방 전전하지만 앞으론 꼭 잘 살게 해줄게. 헤드는 집에도 살아보고 이사 걱정 없는 집도 살아보자. 당연하죠.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소일거리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요. 매일 밖에서 일하고 북적대다가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그래요. 힘든 일도 아니고 앉아서 하는 일인데 뭐 걱정이에요. 고마워. 나 더 열심히 살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나도 고마워요. 항상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아이는 우리처럼 고생하며 키우지 말아야지. 꼭 그렇게 될 거야. 2년 뒤. 진우야, 이제 오전만 배달하지 말고 정직원으로 가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요? 저 이제 정직원 되는 거예요? 네 덕분에 단골이 많이 늘었어. 너로 인해 당연히 손님이 더 늘었으니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줘야지. 안 그래? 저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가 더 감사해. 성실한 너 덕분에 야채 매출도 늘었어. 늦은 시간까지 문 여는 사거리 술집 있지? 거기 아침 저녁으로 식자재 가져다 달라는 주문도 들어왔어. 앞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각오는 되어 있는 거지? 그럼요. 저 이제 한 집안 가장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 불완전한 일자리 전전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도 매일 출근할 직장이 생겼잖아요. 저에겐 기회나 다름없어요. 꼭 열심히 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혜진이가 복덩이네 그래. 혜진이 태어나고 정직원도 되고 혜진이한테 잘해야겠어. 그럼요. 우리 딸이 복덩이죠. 앞으로 사장님도 더 잘 될 거예요. 복덩이 딸을 둔 제가 있으니까요. 그럼 어련하겠어. 지금처럼만 해줘. 난 진우나 믿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배진우 성실한 거 모르는 사람 있으려고. 2년 뒤. 오늘도 술이야? 할머니는 매일 술만 마시는 제가 한심하죠. 한심하긴 뭐가 한심해. 건강 상할까봐 그러지. 새벽부터 배달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렇게 매일 술 먹고 몸이 나만하겠어? 혼자도 아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마누라가 구박 안 해? 구박을 왜 해요? 이거 제 수면제인데. 몸이 그렇게 힘들어 손에 힘 하나 안 들어가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이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다 몸 버려.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3시간 겨우 자겠구먼. 술 먹고 잠들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끊기 힘들면 좀 줄이든가.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무슨 고민인데 젊은 사람이 매일 술이야. 어느 정도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파요. 매일 2-3시간 자며 일하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아파? 네, 좀 아파요. 아파서 잠 못 자고 병원에 있는 딸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죠. 못난 애비 만나서 안 아파도 되는데 진작 나을 수 있는데
계속 아프게 만드나 자꾸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이 술 한 병이면 그런 고민 싹 잊고 잘 수 있으니까. 저 오늘도 한 병 가지고 갑니다. 저 때문에 주무시다 깨셨죠? 쉬세요. 저 가요, 할머니. 그래, 조심히 가. 빈속에 먹지 말고 뭐라도 안주 꼭 챙겨 먹고. 예. 석 달 뒤. 할머니, 저 왔어요. 안 계세요? 화장실 가셨나? 문은 열어두시고 어딜 가신 거지?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문은 활짝 열고 불도 켜고 어디 계세요? 돈통도 그대로 두고 어딜 가신 거지?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잔돈 셋이다 어딜 가셨나? 돈통을 저렇게 열어놓고 가시고 위험하게.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할머니나 슈퍼에서 무슨 생각을. 정신 차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니지. 아니야. 본 사람이 없으면 된 거 아닐까? 불러도 아무도 없는데 잠깐이면 될 거야. 할머니가 다시 오기 전에 빨리 가져가면 눈치 못 채실 거야. 이 잔돈 가져가서 우리 혜진이 병원비에 보태야지.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달 월세 걱정이라도 덜 수 있으면. 딱 한 번이니까.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에이, 왜 하필 돈전이 떨어져선. 이것만 봉지에 넣으면 이제 됐다. 할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던 거예요? 잠시 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겐가? 자네, 그런 사람이었나?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안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박 사장이 월급 제대로 안 줘? 아니에요. 박 사장님은 월급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왜? 술 살 돈이 없어서 그랬어? 평생 그러짓 않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외상 달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랬어? 아니에요. 할머니, 죄송해요. 항상 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셨는데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봐요. 죄송할 짓을 왜 했는가? 박 사장이 얼마나 자네 자랑을 했는데, 성실한 자네 덕분에 장사 잘 된다고 나한테 얼마나 자랑했는데, 그런 자네가 이러면 쓰겠나?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소신이 있는 거지 그렇게 무너지면 쓰겠나? 그러게 술을 줄였어야지. 술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신 흐려지는 것 순간이야. 힘들수록 정신 단단히 붙들어야지. 죄송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게 딱 한 번만 가져가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혜진이 수술비가 부족했나? 어떻게 그걸... 죄송해요, 할머니. 혜진이 수술이 급한데 수술비는 없고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매일 열심히 벌어도 병원비 감당하기도 벅차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잔돈만 가져가면 병원비에 보탤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월세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은혜를 원수로 갚을 뻔했어요. 제가 잠시 뭐에 쉬었었나 봐요. 할머니 볼 면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거 가지고 가게. 이거면 혜진이 수술비하고도 남을 걸세.
30만 원이나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왜? 주인 몰래 돈 훔쳐갈 배짱은 있으면서 대놓고 주는 돈은 가져갈 용기가 없는가? 그 정도 배짱으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잔말 말고 밖에 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큰 돈을 왜 저에게 주시는지,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그럼 잔말 말고 가져가 이놈아. 너 주는 거 아니고 혜진이가 안쓰러워 주는 거야. 그 조그만 게 무슨 죄가 있겠나.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아. 야, 안 받고 뭐해? 이거 받고 혜진이 수술도 시키고 집도 지하 말고 볕 잘 드는 대로 이사도 가고 그래. 네, 그럴게요 할머니. 염치없지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뒤. 정말 안 받으실 거예요? 받을 거야. 받을 건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 받으실 건데요? 자네 집도 사고 혜진이 대학도 가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 할머니 덕분에 혜진이 건강해졌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이제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쓸 일 많을 거야. 힘들게 모은 만큼 아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뻔히 아는데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안 썼겠어. 혜진이 크느라 한창 먹을 텐데 나는 나중에 줘도 돼.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겨우 모은 목돈 나한테 주면 자넨 또 어떡하려고. 그래도 할머니... 어른 말 들어. 주는 거 아니니까 언제든 나 돈 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 그럼 된 거지? 네. 이젠 다신 술 안 먹고 열심히 살게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가 돈 받으시게 할게요. 그래. 꼭 성공해. 5년 뒤.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네. 뭔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할머니 도와야죠. 슈퍼. 하나 더 내려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네. 네? 슈퍼를 하나 더 하신다고요? 여기 말고 좀 멀어. 거기에 동네가 새로 생긴다는데 내가 오가며 관리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데 자네가 일하고 있으니 내 부탁을 하는 걸세. 점장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거니 급여는 내 섭섭지 않게 줌세. 저야 맡겨만 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도 혜진이는 자꾸 커가고 뭐라도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생각했거든요. 진짜 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 있나? 자네 성실한 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부지런한 건 내가 그동안 꾸준히 봤는데 배달도 해보고 식료품 관리도 해봤지 않나. 자네가 딱 적임자일세. 근데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사 가는 게 뭐 대수인가요? 할머니 덕분에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는걸요.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꼭 갚을게요. 됐어. 내가 필요한 돈은 이 슈퍼에서 파는 걸로 충분해. 이만큼 살아보니 돈 들어갈 일도 크게 없고 나한테 갚을 여유 있으면 힘든 사람들이나 잘 보살펴. 그거면 난 되었어. 그리고 시간 나면 가끔 얼굴이나 보러 와. 나 같은 노인네는 사람이 그립지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혜진이 커가는 거 보여주면 그걸로 된 거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 챙겨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럴게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있으면 꼭 챙길게요. 5년 뒤. 여보, 이제 드디어 우리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어. 수고는요.
다 당신이 해낸걸요? 아니야.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꿈만 같아요. 아파요. 당신이 볼 꼬집으니 실감나네요. 거 봐. 꿈 아니지? 혜진이도 잘 커가고 우리 가게도 생기고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아. 여유는 지금도 충분히 있죠. 우리가 누구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네. 외상값 못 주는 어려운 사람들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잖아. 못 받은 외상값만 생각해요? 겨울이면 연탄 없이 추운 사람들 있다고 산돈 내 연탄 날라준 건 기억 안 하고요. 그랬나? 그래도 슈퍼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초라하지. 근근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부니까. 그 동네 이사 온 지도 벌써 5년이에요. 할머니 한번 뵈러 가야겠어요. 그러게 시간 정말 빨리 가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5년이라니. 3년 뒤. 할머니 저 왔어요. 계세요? 누구세요? 할머니 뵈러 왔는데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라면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다고요? 말도 안 돼. 이제야 빚 갚으러 왔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온 걸로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 마세요. 할머니가 혜진이 커가는 거 그거면 된다고 가끔 들러 얼굴이나 보자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약속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오셨으니 되었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주셨던 30만 원. 그 돈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보다 넉넉히 챙겨드렸다고 생색내면서 칭찬받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할머니. 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 돕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쓰시는 돈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데 쓰는 게 더 보람된다며 그 돈으로 형편이 나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님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도 편해지네요. 다음 날. 저기가 할머니 묘 맞죠? 우와, 여기 꽃 되게 많다. 아빠. 다른 데는 꽃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꽃이 많아요. 다 우리처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나 봐. 할머니, 저희 왔어요. 혜진이 많이 컸죠? 혜진아, 인사드려. 너 정말 예뻐하셨던 슈퍼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혜진이 정말 잘 컸죠? 덕분에 혜진이도 잘 크고 혜진 아빠도 독립해 장사도 시작했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죄송해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죠? 나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도 잘 도와줘요. 할머니 말이 맞더라고요.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누구 돕는 게 맞았어요. 그 사람이 또 나를 돕고 그걸 이제 알았는데. 아빠, 울어? 아니, 안 울어. 할머니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텐데 아빠가 울긴 왜 울어. 그래요, 울지 마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앞으로 할머니 몫까지 더 열심히 베풀며 살게요.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 후 매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맘때가 되면 할머니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고 있어요. 당신 아니보다 힘든 사람의 삶이 늘 안타까웠던 할머니의 마음을 평생 지키며 살려고요. 할머니 덕분에 달라진 제 인생,
저 역시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려 합니다. 추운 겨울, 금전적으로 풍요롭진 못해도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야, 나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 응? 뭔데? 사실 우리 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셔. 나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대학 못 나온 이유가 그거야. 내가 가장이 돼서 어머니 보살펴야 하니까. 자기 만날 때마다 자꾸 속이는 기분 들고, 한편으로는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마음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자기야,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 우리 사귄 지 1년이나 됐는데. 역시 나 같은 놈은 별로지. 고졸에 노가다 나하고 편찮으신 어머니까지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난 더더욱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이야?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그동안 자기 혼자 고생 많았지. 앞으론 나랑 그 고생 반씩 나누자.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잖아? 앞으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자기야. 정말 자긴 내 천사야. 아이고, 우리 예비 신랑님.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떡해. 2년 후. 어머니, 목욕하실 시간이에요. 내가 매번 너한테 미안하구나.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착한 네가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더 좋은 남자 만났어야 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범만큼 좋은 남자가 어딨다고요? 전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걸요? 아이고, 이렇게 착해서 어쩌니. 내가 부모가 돼서 물려줄 재산은커녕 이렇게 집만 되는 사람이라 많이 힘든 거 안다.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노인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 고아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어서 쥐꼬리 월급 받으면서 사느라 이 나이 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살았잖아요. 오히려 제가 능력 있어서 우리 가족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머님 돌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죠. 아이고, 그런 말 할 것 없다. 왜 그런 말을 해? 너 같은 보배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동안 남자들 눈이 다 삔 거지. 너처럼 마음씨 예쁜 천사가 어디 있다고. 이게 다 어머님하고 아범 만나려고 제가 그동안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구나. 고마워. 아이 참, 어머님도 왜 눈물을 보이고 그러세요. 저도 괜스레 짠해지게. 그날 저녁. 다녀왔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죠? 얼른 씻고 와서 식사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치킨 먹어요. 내가 치킨 한 마리 사왔어요. 어머니는요? 초저녁부터 피곤하시다고 하더니 오늘은 일찍 잠들었어요. 어쩌지? 어머님 치킨 좋아하시는데. 깨울까요? 에이, 어머니 목 챙겨놨다가 나중에 일어나시면 데워드리면 되죠. 뭐하러 주무시는데 일부러 깨워요. 그럼 그럴까요? 근데 웬일이에요. 치킨을 다 사오고. 오늘 잔업해서 일당을 좀 더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 치킨 좋아하는 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랑꾼이라니까요, 우리 신랑이. 얼른 씻고 와요. 씻기 전에 먹어야지. 여보, 미안해요. 막노동판이나 전전하며 일당쟁이로 사는 남편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당신에게만 어머니 맡겨두고 치킨 한 마리도 마음껏 먹기 힘든 이런 삶을 살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나도 집에서 부업이나 해볼까 봐요.
두 식구 살기도 빠듯한 살림이었는데 수저 하나 더 늘어서 당신도 더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요. 같이 힘내서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요. 고마워요, 여보. 나도 더 열심히 할게요. 당신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지금은 이렇게 치킨 한 마리도 어쩌다 간신히 사 먹게 하지만 꼭 내가 성공해서 당신 먹고 싶은 거 언제든 얼마든 마음껏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그런 말 이제 금지.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1년 후. 여보, 나 새 직장에 취직했어요. 정말요? 어딘데요? 공장? 아니면 새로운 건설 현장? 나 창문 닦기 일하기로 했어요. 창문 닦기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당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 보여서 난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한데. 그래도 창문 닦기가 기술직이라 일만 잘 배워놓으면 페이가 엄청 세대요. 난 돈도 좋지만 당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게 최고예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당신 나 못 믿어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해왔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다 잘할게요. 그래도 너무 불안해요. 정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 저랑 어머님 생각해서 늘 몸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알겠죠? 알았어요. 약속? 약속. 2년 후. 안 돼. 여보, 이건 거짓말일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게 현실일 리가 없어. 여보.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아휴,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게 창문 닫기 일은 위험하다고. 돈도 좋지만 당신이 건강한 게 최고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15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이게 웬 네 잘못이야. 규민이 운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지. 그런 생각 마라. 난 너까지 잘못될까 걱정이구나. 어머님. 아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여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몸 좀 추슬러. 규민이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너까지 이렇게 다 죽어가면 마음 편히 쉴 수나 있겠니? 아휴, 가엾은 것. 평생 이 애미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살다가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 만나 행복해지나 했더니 아휴. 6개월 후. 어머니,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저랑 산책이나 가실래요? 아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나랑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젠 네 인생 찾아가라.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규민이 죽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언제까지 반신불수인 늙은이 수발만 할 거니? 너 아직 충분히 새 출발하고도 남는 나이다. 아직 한창 젊고 예쁠 때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니? 나도 사람인데 죄책감이 들어 못 버티겠구나. 좋은 남자 만나. 다 잊고 떠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고아로 자라서 일가 친척 없이 외롭게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가난하고 못 배운 고아라고 남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규민 씨 아니었으면,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세상 유일한 가족은 이제 어머님이에요. 저에게 가족의 정이란 걸 알려준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와 아범인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저에게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절 낳아준 부모님은 절 버렸지만 전 어머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가, 안 그래도 사망보험금 나온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은 나라에서 간병인 지원 같은 것도 해준다니까. 간병인은 싫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난 싫어.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하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휠체어가 있잖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규민이랑 둘이 살 때도 규민이 일하러 갈 땐 다 내가 알아서 했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니? 소윤아, 네 말대로 정말 이젠 너와 내가 딸과 엄마처럼 서로의 의지가 되어 살아가자꾸나. 그래도 전 간병인 서비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긴 하지 말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니?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화내지 마세요. 아니, 내가 화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 규민이랑 함께한 모든 추억이 있는 집인데 모르는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함부로 만지고 훼손하는 게 싫어서 그래. 늙은이의 땡깡같이 들리겠지만 네가 이해해줘. 네, 어머님. 저도 다 이해해요. 왜 몰라요, 제가. 1개월 후. 어머니, 저 드디어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이니? 네, 청소업체에서 채용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청소업체? 또 위험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 에이, 그런 일 아니에요. 빌딩같이 큰 건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일반 청소업체보다 돈도 많이 주고 또 특수 청소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곳이에요. 특히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건당으로 받는 거라서 여유 시간엔 집에 들러서 어머님도 뵐 수 있고 저한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일,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아범은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했는데요. 어머니하고 제가 둘이서도 보란듯이 씩씩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죠. 아가, 항상 내게 고맙고 미안하구나. 전에도 말했지만 언제든 좋은 사람 생기면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 가렴. 또 그런 말씀 하신다. 어머닌 제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같은 존재라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젠 제가 어머님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범이 있을 때랑은 또 다를 테고 제가 그만큼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저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절 믿어주세요. 고맙구나. 3개월 후. 혜연씨, 요즘 일 너무 성실히 잘해줘서 고마워. 일도 빨리 배우고 내가 너무 든든하네. 에이, 별 말씀을요. 팀장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그런 거죠. 일이 고될 텐데도 그렇게 늘 웃으면서 씩씩하게 일해줘서 고맙네. 젊은 남자애들도 며칠 못 버티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일인데 다들 소윤 씨 보고 배워야 한다니까. 그렇게 비행기 태우시면 저 건물 창문 뚫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농담도 잘하고 오늘 일도 늘 하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 소윤 씨는 2층 쪽부터 시작할까? 아참, 2층에 다른 데는 다 비어있는데 사교 댄스 교습소는 오늘 운영한다는 것 같으니까 고객 불편 민원 안 들어오게 그 부분만 신경 써주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도 씩씩하게 해서 좋아. 잠시 후. 일단 이쪽은 다 끝냈고. 아, 댄스 교습소 수업 시작하나 보네? 삼바 댄스인가? 재밌겠다. 아차차,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실례되겠다. 어머님도 다리만 좀 성하시면 이런 데 보내드리면 참 좋아하실. 저기 뭐야? 내가 잘못 봤나?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님처럼 생긴 사람이 남자랑 들러붙어서 춤을 추고 있잖아. 어머니? 어머님 맞으세요? 네가 어떻게? 하반신 마비로 발가락 하나 까딱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계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저 알아보셨잖아요. 나 참, 여기 도대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습 중에 청소부 따위가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막질 않느냔 말이에요.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지 못해요? 지금까지 설마 감쪽같이 병신 연기하면서 사람 병신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 도른년이? 지금 날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뭐하냐니까. 처년 저거 당장 쫓아내지 않고. 지금 처년 하나 때문에 내 돈 내고 수업 받으러 온 사람들 싹 다 방해받고 있는 거 안 보여? 맞구나. 지금까지 몇 년 세월을 하반신 마비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속여왔구나. 잘 걸렸다. 이 악마 같은 노친네야. 인연이 돌았나?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 머리를 잘 잡아? 시어머니? 아줌마랑 나랑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난 진짜 엄마처럼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것도 장애인 행세까지 하면서? 사람 살려! 2주 후. 이렇게 연락 줘서 고맙다. 전 규민 씨에게 아버지가 계시는 줄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했고 아버지에 관한 얘긴 한 번도 안 해서 처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는 줄로만 알았지. 그 망할 여편네. 그래도 규민이랑 같이 살고 나선 정신을 조금이나마 차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기망하고 살 줄은. 다 내 탓이다. 아들에게 신경 쓰지 못해 죽었다는 소식도 이제야 듣다니. 다 내 잘못이야.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규민 씨도 속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정을 좀 잘 알아야 경찰에서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규민이 엄마랑은 규민이 7살 때 이혼했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 젊을 때부터. 내가 미친놈이었지. 그런 호랑말코 같은 년이 새치여로 구슬리는 것에만 넘어가서 홀딱 빠졌으니. 규민이 엄만 바람기가 너무 심했어. 심지어 규민이 임신하고 배가 불러서도 캬바레니 뭐니 다니면서 남자들 것이고 집에까지 불러들여 뒹굴어댔으니 처음엔 자식 생각해 참자 했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게 참아져. 규민이 7살 되던 해에 내가 이혼 서류를 쌍판에 집어 던졌지. 그렇게 나한테 이혼당하고 어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규민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그래서 규민 씨가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 건가요? 그래, 난 네 어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어찌나 뜯어말렸었는데 하지만 어릴 때 엄마랑 헤어져서 내심 가슴 한편에 외로움이 강했던 녀석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랑 살고 싶다 그랬지. 엄마가 반신불수든 거짓말쟁이든 자기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혹시 규민 씨는...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무 잘못도 없고 상관도 없는 자네한테까지 피해를 주었다는 거지. 다 내 탓이야. 내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고 말리지 못했다면 규민이를 자주 만나서 확인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규민 씨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정은 있었을 텐데. 그년 그게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규민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처럼, 내가 나쁜 짓 한 놈인 것처럼 생전 자기 아들 한 번을 안 찾아와 놓고
마치 내가 일부러 못 만나게 한 것처럼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순진하게 지 엄마라고 그 말을 전부 철석같이 믿은 규민인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턴 내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 자네가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 앞서갔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처럼 눈 감았겠지.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저 규민 씨 어머니 형사 고발했어요. 잘했어. 그년 그건 천벌을 받을 년이야. 어떻게 자식을 속이고 며느리를 속이고 그럴 수가 있나. 인두겁을 쓴 짐승 같은 년이야. 세상 사람 모두를 속이고 사람들 머리 위에 제가 설 수 있다고 믿는 구렁이 같은 년. 벌을 받아야 해, 그런 년은. 필요하면 어르신께도 연락이 갈 수 있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어찌 보면 내 잘못이 커. 나 살기 힘들고 바쁘다고 자식한테 정 많이 못 주고, 규민이 그렇게 지 엄마 따라간다고 했을 때도 거동 못하는 지 엄마 지가 돌봐야 한다고 고집 피울 때도 내가 더 잘 알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제라도 모든 일을 바로잡고 정의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그 여자에게 알려줘야죠. 이게 제가 규민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끝까지 자기 엄마를 믿고 있었을 가엾은 사람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아이고, 소윤아, 한 번만 받아오. 제발 고발한 것만큼은 취소해다오. 어림도 없어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데 내가 취소하고 싶다고 취소가 되나요? 규민 씨 아버지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 늙은이랑 연락이 닿았어? 네가 어떻게? 자식에 대한 미안함, 저에 대한 미안함보다 그런 게 먼저군요. 잘 알겠네요. 당신이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동안 장애인 등록증 위조해서 시설이며 뭐며 공짜로 이용했던 거. 그거 전부 형사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서 중범죄로 수사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 서비스 안 받는다고 개거품 물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죠. 그건 전부 기관에서 조회가 들어가니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으론 속일 수 없으니까. 잘못했다, 아가. 아가라고 부르지도 말아요. 정말 소름 끼쳐 미치겠네요. 인간 같지도 않은 금수만도 못한 악마가 사람 말도 할 줄 알고 세상 많이 좋아졌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니.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제발 한 번만. 형사한테 가서 그렇게 빌어보시던가요. 혹시 또 누가 알아요? 장애인 흉내내던 스킬 살려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개처럼 발발 기면 웃겨서 가산점이라도 줄지? 그 후 그 악마 같은 여잔 공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잡혀들어가 벌금 5천만 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규민 씨가 이 추악한 사실을 영영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